제주국제대 학교법인이 내정한 신임 이사를 제주도가 승인하자 이사회 결정 무효를 주장해온 대학 구성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은 엄격히 제한하면서 용암해수는 민간기업에 허용한 제주도의 이중적인 정책이 오리온 용암수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항공이 카운터에서 항공권을 발권하는 승객들에게 추가 수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항공요금 인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컨벤션센터와 부영호텔을 연결하는 지하통로 소유권 소송에서 ICC 측이 승소하면서 지하통로가 내년에 열리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밀실 이사회 논란에 휩싸인 제주국제대 학교법인의 이사 내정자에 대해 제주도가 이사 취임을 승인했습니다. 대학 구성원들은 이사를 내정했던 이사회 결정 자체가 무효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제주국제대 홈페이지입니다. 학교법인 임원 현황에 국제대 구조개혁 업무를 추진했던 인물을 포함한 2명이 이사로 등재됐습니다. 4.3 폭동 발언 논란의 당사자인 이명희 공주대 교수가 이사직을 자진 철회하자 나머지 2명의 이사 취임을 제주도가 승인해 준 겁니다. 승인은 일단 법적 규정에 따라가지고 결격 사유를 정하는 거거든요. 이제 학교 측에서 얘기하는 어떤 정황이라든지 이런 근거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결격 사유가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교수와 학생 등 대학 구성원들은 새 이사의 선임 결정 자체가 무효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제주도 승인으로 인해 정원이 8명인 제주국제대 이사는 5명이 됐고 학교 법인 측 이사가 4명으로 채워졌습니다. 심지어 지난 9월 무더기 사퇴 전보다 학교 법인 측 이사가 2배나 급증했습니다. 학교 법인은 이사회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자 오는 10일 이사회 선출과 개방형 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 이사회를 열 계획인데 법인 측근 이사가 이사장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대학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 법인은 승인된 이사들은 이사들의 추천과 투표로 결정된 인사라며 학교 법인 측 인사로 채운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교수들은 의결 정족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선임한 이사는 무효인데도 제주도가 승인을 해줘 학교 법인에 막강한 권한을 쥐어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임시이사 선임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는데 제주도가 그 처리를 법인한테 일인함으로써 결국 대학의 공공성이 무너지는 형태가 된 거고 대학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주국제대 민주교수협의회는 조만간 제주도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사 선임을 둘러싼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최근 환경부에 제출했습니다. 보완서에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의견에서 제기한 조류 충돌 위험과 주변 환경 추가 조사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처리 기한인 오는 19일까지 국토부와 협의를 하게 됩니다. 최근 오리온의 용암수가 국내 생수시장에 진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사실 이 같은 문제는 일찌감치 예견됐었습니다. 제주도가 지하수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면서도 유독 용암 해수만은 민간 기업에 허용하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이중적인 정책을 써왔기 때문입니다. 조인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현재 제주의 지하수는 원칙적으로 민간 기업은 개발할 수 없습니다. 2000년 제주도 개발특별법에 지하수는 공공의 자원으로 도지사가 관리한다는 공수화 개념이 도입되면서 지방 공기업에만 먹는 샘물의 제조와 판매가 허용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09년 특별자치도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에서는 용암 해수를 이용한 음료나 주류를 제조 판매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용암 해수 산업화를 추진하던 제주도가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논란 때문에 직접 투자하기 어렵게 되자 민간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
도가 그 원료 및 제품 개발을 하고 지역 기업이 이를 상품화하게 되면 지역 기업도 살리고 그 이익의 일부를 도민에게 되돌려 줄 수 있다는. 결국 지하수가 사유화된다는 논란 속에서도 2013년에는 용암해수 산업단지가 탄생했습니다. 역대 도지사들마다 용암해수로 제주 경제를 살리겠다고 공약했고, 이명박 정부의 녹색 성장과 박근혜 정부의 창조 경제 사례로 선정돼 정부의 예산 지원도 받았습니다. 2015년에는 특별법을 다시 개정해 제주도 전역에서 민간 기업의 용암해수 개발을 전면 허용하려다 국회의 심사 과정에서 제동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공수화 원칙을 얘기하면서 뒤로는 물산업 정책 육성을 굉장히 오랫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사실상 민간 기업 등을 이용한, 특히 대기업을 이용한 물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해 왔었기 때문에. 문제는 오리온의 생산 목표가 하루에 2만 톤으로 3다수의 5배나 되는 데다 용암해수는 지하수와 달리 도의회의 동의가 없어도 취수량을 늘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3다수 시장들이 교란을 일으켰을 때는 정말로 용암해수단지 취지에 맞지 않은 결과들이 도민사회에 피해가 올 수 있는 그런 우려 때문에 우리 지하수처럼 공수화 원칙들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나가야 된다. 지하수 공수화 원칙이 흔들리면 이미 제주에서 지하수를 개발해온 한진그룹과 이마트 제주 소주 등 다른 기업들도 생수시장 진출을 노릴 수 있어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도이동 신설동 재해위험지구의 보상비가 턱없이 적다는 비판이 제주도의회 예결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의원은 오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보통 재해위험지구의 토지보상가는 공시지가의 4배 정도지만 신설동은 2.5배에 불과하고 지난해 공시지가가 18% 인상됐지만 감정가는 1% 오르는 데 그쳤다며 감정평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영진 제주시 부시장은 이에 대해 토지주와 협의해 공정하게 재감정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최근 제주항공이 카운터에서 항공권을 발권하는 이용객들에게 추가 수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카운터 대기 시간을 줄여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행객들로 붐비는 제주공항. 유독 제주항공 발권 카운터 앞이 한산합니다. 카운터에서 발권하는 이용객에게 추가 비용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항공의 경우 공항에 설치된 키오스크를 사용하지 않고 카운터에서 발권할 경우 수수료 3,000원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이용객들은 불만을 쏟아냅니다. 무인 발권이 많아지면 항공사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데 카운터 이용객에게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겁니다. 저는 못해요. 할 줄도 모르고 그거 하려면 배워야 되잖아요. 끊지를 못하는데 그렇다면 다른 항공사에 의뢰해가지고 다니는 게 낫지. 제주공항 내 제주항공 발권 카운터는 6곳. 지난달부터 유료화되자 발권 카운터 이용객은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항공사 측은 대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합니다. 키오스크 이용해서 하시는 분들이 거의 90% 돼요. 직원들 도움 받아서 다 할 수 있거든, 마치. 그래서 이게 무슨 수익률 높여 이거에서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취지는 전혀 아니고요. 현재 발권 카운터를 유료화한 곳은 국내 항공사 가운데 제주항공이 유일한 상황. 사실상 항공요금 인상과 같다는 비판과 함께 무인 시스템에 익숙치 않은 세대에 대한 차별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나이 드신 분들이 기기 사용이 좀 서툴어서 어쩔 수 없이 그 티켓을 발급받을 수밖에 없는데 수수료를 더 받는 것은 그건 분명한 차별 대우가 되겠습니다. 소비자들은 공평하게 대우를 받아야 되고. 제주항공은 장기적으로 발권 카운터 인력 감축 등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발권 카운터 유료화 논란은 확산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4.3 당시 대구 형무소에서 옥살이한 생존 피해자 10명 가운데 7명은
아직 명예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주 4.3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한 도민연대는 오늘 열린 대구영무소 4.3 수영 희생자 실태조사 보고에서 대구영무소 수영인 생존자와 유족 등 355명을 대상으로 한 이 같은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명예회복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법적 명예회복 조치가 없다는 답변이 76%로 가장 많았고 4.3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피해 보상과 배상을 꼽았습니다. 국제 컨벤션 센터와 부영 호텔을 연결하는 지하 통로 소유권을 놓고 ICC 측과 부영 측이 소송을 벌여왔는데요. 대법원이 ICC의 손을 들어주면서 지하 통로가 4년 만인 내년에 열리게 됐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국제 컨벤션 센터 제주와 부영 호텔을 연결하는 지하 통로입니다. 컨벤션 참가자들이 편리하게 숙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2016년 개설됐습니다. 출입문은 셔터가 내려갔고 텅 빈 상가 천장에는 곳곳에 곰팡이가 슬었습니다. 공사를 마친 이 지하 통로가 3년 넘도록 전혀 사용되지 않고 이렇게 방치된 이유는 이 지하 통로의 소유권을 놓고 부영호텔과 국제 컨벤션 센터인 ICC가 긴 소송전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공사가 마무리된 직후 ICC가 등기를 마치자 부영 측은 공사비를 자신들이 부담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지하도와 설비 조작 시설이 모두 ICC 시설 내에 있고 공사도 ICC를 건축주로 한 증축 허가에 따라 이루어졌다며 ICC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부영 측은 대법원 상고까지 하며 소송을 4년째 이어갔지만 결국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그 제주관광공사에서 하고 있는 이 지정 면세점하고 지금 이제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라서 제주관광공사의 면세점 측과 또 이제 부영하고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부영 측에도 같이 협의를 진행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ICC는 부영 측이 지하 통로를 설치하는 데 합의한 뒤 1년이 지나 착공에 준공이 늦어졌다며 부영 측과 지체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 중으로 대법원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지난해 제주 지역 학생들의 수능 성적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지역의 수능 표준 점수 평균은 국어 100점 9점, 수학 가형 100점 4점, 수학 나형 103점 등으로 모든 영역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수능 1, 2등급 비율은 국어와 수학 가형, 수학 나형 등 모든 영역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제58회 제주도 문화상 수상자로 예술 부문의 강종훈 개간문예 다층 편집인과 언론 출판 부문의 고영철 제주대 명예교수, 학술 부문의 하순회 박사가 선정됐습니다. 또 제외 도민 부문의 문양추 일본 관서도민회 고문, 관광산업 부문의 송동희 제주도 관광협회 이사, 체육 부문의 홍석빈 제주도 파크골프협회장이 선정돼 오는 11일 상을 받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서귀포시 성산읍 광치기 해변 근처 바다에서 물질을 하던 해녀 64살 정모 씨가 보이지 않는다며 동료 해녀가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정 씨는 해경 수색 30여 분 만에 실종 지점에서 2km 떨어진 해상에서 발견됐지만 숨졌으며 해경은 동료 해녀들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용 청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제주도 간부 공무원들에게 직무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정봉기 판사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청 간부 공무원 고모 씨와 오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뇌물 공여자 혐의로 기소된 카지노업체 직원 이모 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무원인 두 사람은 2017년 11월 오 씨의 딸을 신화역사공원에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 등으로 고 씨는 업체 관계자에게 10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포구에서 도항선 A호가 고장을 일으켜 10여 분간 지연 출발했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A호는 오늘 오전 9시 한림항을 출발해 비양도에서 승객 90여 명을 내려준 뒤 다시 한림항으로 가려던 중이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